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20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대표가 다시 장애투쟁 나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와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이 한간의 소문에서 이게 궁합이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한번 물어보세요. 장애 대표 가면 얼마나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지 동원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여기에 물어야 돼요. 장애 집회는 여기가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자발적으로 가요. 근데 버스로 가야 되니까. 장애사는 장애 집회. 양쪽 다 돈. 우리는 지하철로 가요. 지하철. 아 지하철로. 장애사는 장애 집회 생각보다 돈 몇 많이 명이 나가요. 나가요? 몇 뭐 가지 않아? 그거는 영업 비밀입니다. 그걸 하려 그래. 아니 플래카드도 만들어야 되잖아. 이거 판매도 만들고. 각 당협에 조대원 이렇게 딱 써놔야 되잖아. 각 당협에 지시사항이 내려와요. 네, 50명, 100명, 200명 네. 막 올라가 숫자가 네. 그거 어떻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뭐 우리 선조들께서 하신 내 전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 이제 뭐 병력이 부족할 때는 이 성위에다 허수아비를 이렇게 만들어가 하잖아요. 일단 피켓은 많이 만들어. 주변 다 가면 가까운 위원장들이나 해서 나눠주지. 서로 꿔주는구나. 서로 해서 같이 들고 와 하고 찍고. 찍고 여기가 또 찍고. 그 뭐 나는 꿔주는 거네. 꿔주는 거네. 이거는 품앗이라고 하나? 품앗이. 품앗이지. 아니 그렇게 확인 사살을 해버리면 어떡해. 아니 장애 집회를 그렇게 품앗이로 하면 되겠어요. 아니 이거 인증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몇 명씩. 나는 그래서 이게 장애 집회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준석 최고위원. 아니 원래 장애 집회를 이거는 기획을 잘하면 되는 게 우리가 사람 모으려면 힘들고요. 많이 모인 곳에 가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우르르 몰려 있는 데 가서 하면 돼. 이게 그래서 이게 토요일 날. 이런 데가 아니요 이게 그 지금 태극기 집회하는데 딱 가서 그러니까 하잖아요. 생각보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거 하는데 인력 동원 문제는 없을 것인 게 지난주에 이제 광화문에 거의 한 4, 5만 명 운집했더라고요. 거기에 판을 잘 버리면 돼요. 가가지고 좋은 차 끌고 이렇게 끼는 거네 그냥 꼼사리. 옆에 좋은 유세차 꼼사리 끼는 거네. 태극기 그 집회하고 부대. 우리가 섞이는 거 되게 조심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왜 이걸 하냐면은 그 집회에 간 성격을 제가 보니까 저도 우리 당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당원들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거 잘 안 가요. 근데 이번에 그분들이 태극기 집회라서 간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약간 반문연대 집회가 됐어요. 이번에는 많이 갔어 진짜. 그래서 진짜 저는 뭐 평소에 진짜 저보다도 이제 더 그 자유한국당 거리감이 있는 우리 당원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그분들도 가가지고 가보니까 이거 다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외신에 나오대. 이게 한국 언론에서 MBC, SBS 이런 데서도 다 찍지 않고 그다음에 뭐 KBS나 이런 데도 이 인원을 줄여가지고 도리어 저기 뭐 반일 집회한 데도 찍고 이렇게 했다고 외신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니까 야 이게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 맞구나. 난 언론에 대해서 그래도 무한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우리 인지석 씨가 굉장히 저는 날카롭다고 보는 게 이게 뭐냐면 그전에도 계속 나왔던 건데 하필이면 토요일 날 태극기 집회할 때 광화문에서 했고 일요일 날도 아니고 금요일 날 저녁도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꼭 같이 하는 건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집회 몇 번 가봤거든요. 방송이 있어서 가보면 그 태극기 있는 부대들이 쫙 주변에 감싸고 있어요. 그 당원들은 거기 이렇게 옆에 있고 나중에 행진할 때는 같이 갑니다. 아니야. 태극기랑 그 당원들이랑 다 같이 가요. 나중에 아니요. 사진을 보세요. 아니요. 나중에 청와대 앞에 간 사람들 보면 다 제가 집회 5월달에 반이거든요. 갔는데 우리는 광음역사하고 그쪽은 뭐 서울역인가 서울역 가고 그렇죠. 하잖아요. 시청 앞에서 우리가 행진하고 제가 늘 마지막까지 투쟁하고 이제 빠지는데 할 것 같으면 끝까지 한다고 내가 다 돌아와가지고 여기 광화문 앞에 좀 올 때 되면 그쪽 대우가 가요. 그러니까 같이 간다는 거는 오해야. 그 중에 성격 급한 사람, 태극기 집회한 사람 몇 명이 우리한테 섞이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는 되게 조심해서 떨어지려고 해요. 근데 마음은 떨어지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판은 버린 판에 끼고 싶다는 게 제가 이걸 왜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보는 그 유튜브 이제 유튜브 이제 내가 볼 땐 고만고만하네. 카톡방에 유튜브 이렇게 막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 링크를 현재 실황 중계라고.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집회 두 개 없잖아요. 그럼 유튜브 하는 분들도 옮겨 다녀요. 맞아, 옮겨 다녀요. 네, 옮겨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좀 몰고 다니는 경향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서울역에 사던 분이 유튜브 하다가 지금 광화문에 자유한국당 뭐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고 또 이제 지하철 두정거장이니까 옮겨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은택 부대 말도 맞긴 맞는데 개념이 좀 다르긴 달라요. 그 구호가 다르고. 내가 그 태극기 부대가 집회하는 걸 나중에 빠져가 집에 가려고 전철 기다리다 봤어요. 야, 저 할배들이 잘하네 이랬거든.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더라고. 저걸 지금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저분들이 시위하는 건 우리 우파 중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있고 이분들이 오르거나이즈 됐고요. 가장 체계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닮아야 되는데
그걸 바라봤을 때 우리하고 시위하는 건 많이 그러니까 다르다. 그 지금 같이 하지 보면은 않는다. 그게 단순히 집회를 같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는 어쨌든 확장성 면에서 연대의 대상을 그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어쨌든지 그렇지 간에. 않아요. 그 그게 문제라는 과거 거지. 민주당이 장애 집회했을 때 필름 잘 찾아서 보고 배워. 아까 뭐 오거니자이즈 했지만 조직화하고 organized. 그러니까 오거나이즈 근데 왜 나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뭐 지금 열받잖아요, 솔직히. 아니 아니, 근데- 이게 결정되게 이게 조국 수석 막 아니요. 지난 주말에 뜨거워진 거고 나가기로 한 거는 지난주에 이거를 결정한 오히려 거네. 저는 민주당이 좀 엄중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는 게 박근혜 정부 시절을 보면요.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라는 게 특정 사건으로 폭발하는가의 문제지 저는 어느 정도 여기까지 찼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일하게 왜 그러는 거야라고 보면은 그때 박근혜 정부 때도 탄핵하기 이제 그때 총선 때 애하다 졌잖아요. 보면은 그 직후부터 탄핵하기 전까지는 에라이 뭐만 터져라 이제 하면은 이제 대선까지 밀고 나간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저는 지금까지 어쨌든 태극기 집회라고 분류하기에는 아마 싸잡으려고 할 거예요. 태극기 집회라고 분류하려고 할 텐데 그런 게 괴가 달라요. 현 위원장 내년에 출마하는 거죠? 네, 용인 하죠. 수지라 그랬나요? 아니 용인 처인구.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게 뭐냐면 지금 이게 하나의 분수령인 게 그 조국 수석으로 대변되는 그런 더 이상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민주당이 청와대의 추종 세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약간 다른 말 하기 시작할 것이냐. 왜냐면 이 분화는 저는 당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당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걱정이나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자영업자 아니, 우리도 저렇게 하다 망했어. 아니 좀 우리도. 불안해요. 아니, 우리 당은 그런 내년 어떤 내부 선거에서 불만 어떻게 없으니까. 민주당 좀 불안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좀 어때요? 좀 이렇게. 지금 사실 야당이 물론 자유한국당이 잘하고 있지만 물론 뭐 밖에 잘 나간다는 못하고 게 잘해. 있는데 예, 아니, 우리가 그래도 그렇지. 어쨌든 저기 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이나 이런 뭐 야당이 아직 정리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야당이 힘을 발휘하려면 1대1 구도를 딱 만들어서 어쨌든 수도권에도 바람을 일으키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왜 그쪽으로 연대의 대상을 삼느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아니면 중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꼭 태극기 하는 분들이 같이 가려고 하느냐 그게 의문이죠. 만약 이쪽으로 가서 확장을 하고 좀 넓힌다 그러면 당연히 수도권도 1대1 싸움이 되고 자, 지금도 얘기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긴장을 할 텐데 시선이 일로 가 있단 말이죠. 자꾸.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여유가 있다. 다 하셨습니까? 이거는 저쪽에서 자꾸 태극기 부대 뭐 우리 공화당하고 우리 당하고 자꾸 뭉쳐가지고 이 같이 겹치게 색깔을 투영시켜가지고 한 방에 뭐 거구 집단이랑 몰아치려고 하는 그 정치적 술책이고 전술이고 사실은 우리는 전부 다 왼쪽을 바라보고 있지 오른쪽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기는 이미 정리가 끝난 조직으로 보고 있고 황교안 대표도 어쨌든 우리 당에는 이제 친박 세력이 득세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물론 인사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본인도 알고 계세요. 이 총선의 결과와 자기의 정치적 거치, 운명이 걸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계속 뭔가 변화하려고 하고 당의 공천권도 내려놓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점점 이 바른 생각을 가진 수도권에 있는 위원장들이 중용되면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단계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당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늘 압도적으로 막 달리는 뭐 우리보다 항상 20% 30% 앞선 모습만 보다가 지금 이제 근접하게 막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막 이제 수치가 보이거든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이쪽으로 뭉치려는데 우리 그렇진 않다.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뭘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막 이제 더불어민주당 막 쫓아가는 이런 형세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죠. 민주당이 아예 발끝도 못 쫓아왔는데 제가- 스스로 다 망쳐놓고 맞아. 제가 그 얘기도 참나. 해요. 아. 거리로 나가는 거 좋다. 답답한 애가 나가는 거 좋은데 진보 좌파가 지지율 반토막 났을 때 맨날 거리에 나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다고 막 했지만 선거 날 때만 졌지 않느냐. 국민들이 거리로 떼져 돌아다닌다고 해서 우리한테 펴주고 우리한테 관심 주는 거 아니다. 우리 제발 잘하지도 못한 그거보다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하자. 저는 황교안 그래요. 대표가 나가자고 한 이후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약간 그 영향이 있다고 봐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쨌든 거기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데 아무래도 의견이 아니, 있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영향이 있다고. 왜냐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한테 손을 내밀었단 말이죠. 어쨌든 총선 대선 가는 과정에 이쪽하고 연대를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럼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정당 지지율도 뜻대로 잘 안 되고 본인 지지율도 잘 안 되고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좋았을 때가 지난번에 이제 장애 집회 가서 막 연설하고 국민들이 막 어쨌든 호응하고 방송에서 막 해줄 때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뭐 그거는 벌써 했다가 처진 걸 봤잖아 우리가. 이미 아는데 지금 나가는 거는 왜냐면 너무 답답하니까. 국민들이 옆에서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나가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쪽에 약간 손을 내미니까 본인은 좀 이쪽으로 손을 내밀고 사실은 그거는 본인이 우리가 했던 예의도 있어. 부분에
가는 게 아닌가 정치 싶어요. 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한번 나갈 시기는 됐다.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이 어떤 시기예요? 답답하잖아요 지금. 지금 답답하니까 답답하지. 근데 황교안한테 아니 지금 뭐 청문회 열어가지고 그렇지. 따지면 되고 아니 청문회 이렇게 말이 많으면 청문회 내리라도 열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나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내가 국회의원이면 평화 강인데 이렇게 얘기하자는 걸 걸 청문회를 빨리 하자고 해야 하면 민주당이 많이 되는데 했던 거 똑같이 또 따라하고. 아니 근데 민주당은 예전에 그리고- 지금 촛불 얘기하지만 그때는 옛날에도 시민들이 쫙 나가고 그 다음에 맨날 민주당 자기 갈까 말까 집회 고민하는 하고 상황이었는데 있잖아요. 여기는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은 문제인 시민들 거지. 많이 나오고 지금은 이번엔 진짜 시민들이 옛날 답답하다. 민주당은 민주노총도 있었고 8월 15일 기점으로 좀 많았지. 바뀌었어. 8월 15일 기점. 8월 15일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알아요 제가. 아니야. 8월 15일 날은 사실은 답답해. 광복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는 지금 거예요. 막 어느 숨이 쪽이든. 답답하다. 너무 답답. 이 정부 하는 거 내가 오늘 조국 이런 거 그동안 TV 토론 그렇게 나가고 많이 나갔지만 흥분했던 게 아니 조국 폰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냐 막 나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 근데 저는 앞으로 근데 임명한다 그러잖아. 우리가 수도권 아니 임명할지 안 할지는 그거 봐야죠. 수도권이라고 통칭해서 100% 이야기하고 임명하죠, 이건. 있는데 수도권도 분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문재인 형태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형태 위원장은 잘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새 아파트들 많은 메가시티라고 하는 곳들 경기도 주변에 있는 용인, 성남, 고양 이런 곳들의 분위기는 단지나 이런 거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따라가지고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집단적인 우세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은 서울만 해도요. 지금 서울은 갤럽 조사 보면 항상 경기도보다 한 5% 더 높게 나옵니다. 어디 당이? 민주당 지지율이요? 보수가 더 높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현근택 위원장 계신 용인이나 메가시티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집 사서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한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그 아파트 규제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뭔가 터질 그게 만들어지기 있어요. 이제 서서히 보면은. 그런데 그걸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조성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지역에. 그래서 과거 같은 수도권 선거 구도가 잘 안 나올 것이다. 민주당 압승하는 부분은 또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네. 뭐 바른미래당하고 제가 어떻게 볼 때 한국당하고 내년- 잘 연대를 하면 뭐 내년 4월 봐야죠. 내년 바람이라는 게 이게 3월에 한 달 만에 불기 때문에 그럼요. 네, 내년 3월까지 봐야 되고 이미 우리 집은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 어떻게 였어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평당이 네. 참 다 탈당했죠. 11명인가. 했죠. 그죠? 예. 그럼 민평당은 이제 한두 명밖에 안 남은 건가요? 3명인가 남았고 이제 저기 정동영 뭐 한 4명 남았는데 네. 민평당에 한 분은 이제 바른미래당 예, 비례대표고. 예, 예. 뭐 그런 거. 아 그래요? 정의당이 소속은 4당이 아니- 됐습니다. 아 정의당이 4당으로 올라왔나요? 네. 그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얘기나 어떻게 좀 되는 해보세요. 거예요? 어떻게 정리가 지금 되는 당 분위기 어때요? 저희 뭐 손학규 대표님이 이제 그 손학규 선언이란 걸 발표한다는데 저도 내용은 잘 모르고요. 네. 언제 해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최고위원 아닌가요? 그건 몰라요?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인데 뭐. 솔직히 뭐가 최고위원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게 안 보이콧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서 비행기 탔을 때 손 대표님은 제주도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 근데 뭐 나는 좀 말씀드리죠. 화가 나는 게 우리가 그동안 북한한테 너무 잘했잖아요, 사실. 근데 손학규 대표는 북한에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 난 잘 열심히 했잖아요. 잘하려고 했잖아요, 북한에. 엄청 마누라한테보다 잘하려고 더 했는데. 잘했지. 마누라보다 그거는 더 잘했지. 말 하여튼 표현이 좀- 근데 그 북한에서 보면 소대가리 뻔뻔한 사람, 형님도 근데 윤창중 씨한테 잘못한 건 딱히 없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근데 하는데 왜- 해명을 한 거죠. 근데 왜 방송에 제목을 나오면 우리 PD가 이렇게 뽑은 거야. 그런데 방송에만 나오면 박정민 욕을 또 했어요? 아니 아, 진짜 그건 이해 많이 또 했다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또- 느낌이 팍팍 나요. 아니 그 좋아하진 않지 네. 뭐 좀 나한테 나랑 그러니까 욕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불쾌하신 티가 나. 좀. 누가? 그분. 저한테요? 아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그때 저기 청와대 들어가셨을 때 깜짝 놀라서 안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왜 이러셨을까 이렇게 한마디 한 게 단데 그게 서운하셨나 봐요. 아니 근데 북한은 깜짝 최근에 놀랐어요. 박지원 의원까지 이제 씹어제끼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오늘 아침에 오늘 보니까. 박지원 근데 의원 왜 뭐지? 북한이 지금 막 소대가리 이런 표현은 좀 기분 안 아,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아니 조직이 민주당 당연히 입장에서 나쁘죠. 기분 나빠. 그리고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뻔뻔한 사람 뭐 이런 거는 그건 안 되죠 당연히. 이러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와. 정상적인 국가에서 외교적인 표현이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정상적이죠.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 그랬지 않았어요? 이해한다고 안 했죠. 이해식 그럼 대변이 안 뭐라 해요. 그랬는데 그 뭐지? 직접 문재인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에이. 내가 봤을 때는 맨날 야당이 뭐 공격을 하면 어떻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고 얘기해놓고 나도 여기 이제 소대가리가 뭐냐? 우리의 대표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계속해서 대통령을 어떻게 소대가리라고 얘기하는데 하냐고. 저는 이 논리의 괴리를 느낀 게 뭐냐면 옛날에 아, 나경원 원내대표가 BBK 할 때 보면 뭐야 그 주어 없습니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 논평이 공식 논평이 뭐냐면은 그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어요. 당국 관계자라 그랬나요? 아니, 당 고위 관계자라 그랬나? 고위장 기다렸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목적 없으인데 이거 뭐가 다르냐 북한에 야, 나 발달- 누가 봐도 소 대가리였나요? 네, 소대가리. 하여튼 참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이렇게 북한이 소대가리 하는데도 참 참고 있는 문재인 여기 있네. 그러니까 정부 보면 이해식 참 대변인 말. 대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고 노동신문을 비롯한 대내 매체는 게재하지 않음으로써 일정 정도 수위를 조절한 것은 다행. 수위를 조절했다는 얘기죠.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 지칭 이름 안 없이 했다 이런 얘기한 거지. 목적어 없으기 직접 때문에. 거론한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얘기한 거지. 참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야당을 그러니까. 대하면 얼마나 협치되고 얼마나 좋아.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아니, 뭐 그래도 각을 뜨자 방해해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유감이다. 유감이다 했지. 유감 유감 해야죠. 표명을 했죠. 유감 청와대에서 용감 표명을 했어. 했죠. 미사일 쏜 것만 용감 표명을 했고 아, 이- 말 안 되는 이해한다 그랬다고. 그렇지. 뭐 이해한다고 그러지 않았지. 다행이라 그랬지. 다행이라고. 그게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한 게 다행이라는 게 아니지. 아니지. 직접 거명하는 게 미사일 쏜 거는 되겠지. 비판했지만 그렇게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 미사일 않으면은 쏜 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죠. 당연히 유감이라 전체적으로 유감 표명한 아니지, 거지. 이거- 청와대에서는 유감 표명했어요. 유감- 아니 부대변인님이 보통 딴 방송 나면 되게 점잖해요. 말씀도 조곤조곤하고 저도 되게 점잖하고 조곤조곤한 사람이에요. 여기만 너무 망치는 게 사람이. 여기 3대 1이니까 그렇지. 3대 1이니까. 아니 3대1 아니고 다 우리 편인데도 나도 망쳐지잖아 지금 보면. 아니 여기 짝 3대 1. 3대 1은 아니고 약간 색깔이 조금 다르지. 조금씩 달라. 아니 이 방송 특징 같아. 이 방송 특징. 좀 조금 달라. 와서 박정희의 특징이 이제 박정희의 특징. 민주당 조지는 분위기니까. 아니 뭘 민주당을 무슨 조져. 소리야? 민심을 전달하는 장이니까 그렇지. 어우 표현 좋네. 민심을 전달하는 참. 조금 저희가 다르.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도예요 여기는. 아니 우리 당으로 보면 배신자인데 뭐. 아니야 나는 자유한국당 입당한 사람은 아니야. 야 오늘 제목으로 아니, 뽑을 것 같은데? 이준석 배신자 아니 이걸 나보고 나올 것 그러더라고. 같은데? 거기 나온 민주당보다 근데 이준석이 더 밉대. 평생 빨갱이 소리 내는 사람 빨갱이 소리는 별로 아무 감흥 없듯이 배신자 소리 별 감흥이 사실은 없어. 이준석이가 민주당 가면 잘했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난 왜 내가 볼 그때 들어가가지고 그랬는지 나 이해가 잘 안 돼. 그랬으면 예. 표창원 의원 같은 역할을 하고 미국의 그 민주당의 그 주류로 딱 지금 떠오르듯이. 아니 그리고 아니라니까. 나이도 그렇고 민주당 그러니까. 갔으면 아니라니까. 바로 근데 왜 차기- 그때 글로 갔어요? 차기 대통령 후보 왜 글로 갔어요? 박근혜 대통령 아버님하고 뭐 친구라며 저기랑.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핫소문인가? 친구라서가 아니라 아니요, 친구 맞아요. 맞잖아요. 맞는데 아버지가 친구라며. 친구라서 친구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혜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쪽 어머니 자녀하고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 자녀래 유승민 대표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러도 가고 친한 친구. 유승민 때문에 그런 거네 그러면 아무튼. 어쨌든 근데 정치는 보니까 이 자리를 지키세요. 왜냐하면 정치는 한 번 옮길 수 있어. 두 번 옮기면 그때 이 당이 없어지니까 거야. 그렇지. 없어지면 그럼 다시 돌아오면 되지. 친정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오면 되지. 집으로 왜냐면 우리는 이 받아줘야지. 아니 내가 아니, 받아주지. 아니야 아니지 유승민은 안 받아주잖아. 돌아갈 유승민 거죠? 받아줘. 이준석 받아줘요? 최고위원. 자, 조용히 해. 아니 당 대표로 해. 조용히 본인이 당 질문해. 대표로 해. 돌아갈 거죠? 안 간다니까 아니야. 안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다 거지. 제가 영입 모셔올 거야. 모셔. 자, 이준석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으로 간다 안 간다? 총선 전에. 아 지금 선거 앞두고 못 간다니까요. 뭐 지금 선거 앞두고는 말씀하셨다나 이 큰 지각 변동이 있어야 되니까 어려울지 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다 통합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통합되지. 나중에 통합돼. 선거 근데 전에 나중에는 통합될 수 있어요. 우리 깃발을 통합되겠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민당이 아니고 우리 깃발. 오늘 조국 얘기 열 올린 게 뭐냐면요. 그 민주당의 지형이 이제 이번에 조국이라는 어떤 강남 좌파적 성격 가진 사람의 상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완전 남는 거는 친노조 이런 성향밖에 안 남게 돼요. 네. 그걸 잘 봐야 돼. 그러길 바라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니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당 지지자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지지율이 1등이잖아요, 민주당. 지금. 새누리당 1등이었어요 19대 총선 때. 아니야. 대입 때도. 아니 그렇지인가. 지금 어쨌든 민주당 1등이잖아. 까먹는 거 금방입니다. 한순간이. 아, 그것도 그렇죠. 옛날에는 이 지지도가 10의 강도가 있다면 7, 8 강도로 이렇게 밀었다면 지금은 달랑달랑해요. 이제는 1, 2까지 온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도 딱 어느 상황 여기서 막말하거나 조국 임명 강행하거나 뭐 한 개 두 개 터지면 빡 빠져버린다. 그럼 중도층으로 빠졌다가 투표장을 가가지고 민주당 심판론이 작용하면서 민주당보다 반대당 합당한 양쪽이 선거연대 쪽으로 간다고. 민주당은 일본 문제는 앞으로 이 상태로 그냥 놔둘 생각이에요. 아니 그거는 우리 당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 가지고 저는 어쨌든 지금 상태는 아니 일본 좌시하지 않겠다. 다시는 아니, 지지 일단 않을 것입니다. 이거 좀 모두 수습. 지소미아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유지로 가는 그러니까 분위기 그런 거 보니까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갈 아무것도 것 하는 게 같아요. 아니죠, 당연히. 지금 우리 저기 솔직히 대응을 얘기하면 하는 거지. 우리나라 그 전국 관료들이 또 몇 명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아는데 1. 아베는 큰 실수했다. 예. 그리고 2.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상태가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그냥 놔둘 생각이. 왜냐면 이게 짧은 시간 내에 해결이 안 된다. 그렇죠. 아베가 이거는 끌어들이는데. 이 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고위 관계자예요. 예.
결국 맨 마지막에는 내년 하반기 정도 해결될 거로 보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 쪽에 굉장히 유리한 우리 쪽에 상황에서 어느 쪽요? 대한민국 쪽에. 아 대한민국 쪽에. 그럼 뭐 일본 쪽에? 아니 우리 뭐 말같이 우리 당 민주당 얘기는 민주당 제 생각을 뭐 곱지 말하니까. 우리나라로 봐야지. 근데 자꾸 그 당으로 가면 이 일본 문제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실은 먼저 액션을 취하는 항상 일본이에요. 일본이 먼저 보복을 한 거고 그다음에 두 가지 하니까 우리나라 하나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나가야 돼? 그건 아니거든요. 일본이 만약에 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뭐 할 건 없죠. 그거는 조치에 대한 근데 이 상태로 거니까요. 이 상태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불매운동이나 이런 건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정부 대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이 더 나가느냐 덜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어떤 방법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한 그 네. 부분이 아니야. 그거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에서 이제 있는 이야기고 그게 아니라 지금 내부에 정치적으로 해놨던 발언들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는 거예요. 뭐 좌시하지 않겠다. 근데 좌시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한 50% 이상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 안에는 말 그대로 뭐 실제로 정부를 좋아해서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어떤 박력 있는 메시지에 그 아주 호감을 느껴가지고 오랜만에 일본하고 세게 붙어본다 해가지고 한 것도 있는데 이분들은 좌시하면 슬슬 빠져나가요. 보면은 이게 우리 정부의 대응력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수습해야 될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올림픽 문제나 지소미아제 이런 거예요. 그럼 올림픽을 예를 들어서 보이콧 해야 되느냐? 그거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하고 정부가 하는 얘기 다를 수 있죠. 아니, 물론 시민사회에서는 당연히 시민들도 그래서 8.15 때 제가 말하는 게 보면 올림픽 보이콧하자, 지소미아 폐기하자 해요. 하지만 그거를 국가 입장에서 그걸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의견은 내부에 있지만 그걸 일본을 상대로 해서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 말 거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그래서 거죠. 그거를 한 이제 지금부터 한 며칠 있다 놓고 보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한창 달아올랐을 때 지소미아 폐기하자라는 그 여당 내 일부의 주장 그리고 나머지 야당은 그런 거 신중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누구 주장이 옳은 것일까? 뭐 이런 거 따져보면 결국엔 야당이 하는 말들이 옳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거는 결과론조만 보는 것이고 왜냐면 결코 아니죠. 주장을 이렇게 했어요. 아니, 애초에. 일본이 그때 당시에는 두 번이 나왔어. 한 번에 네. 처음에 세 가지 품목했고 화이트스트리트 배제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0개 있다. 더 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문제도 나오고 우리도 세게 나가니까 더 안 나갔어. 걔들이. 더 안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100개 품목 얘기했지만 안 나갔고 3개 중에 하나는 허가를 해줬고 일본도 약간 유화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지. 약간 꿈보다 해몽 같은 아니 꿈보다 해명이 아니죠. 이건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는 싸움이고 어차피 상대하는 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왜 그럼 좌시하지 않겠다고 왜 그럼 지소미아 파기한다고 해서 이제 파기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좌시할 것 같으시죠 이제. 아니 그건 좌시하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들은 아니 올림픽 파기하자는 얘기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시민단체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니 방사능 있는데 뭐하러 올림픽 우리가 그거 먹고 가야 되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국가 입장에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다른 문제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어우, 거죠. 이게 오늘 어지럽지 근데. 초콜릿 많이 먹어서 그러지. 초콜릿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네. 네. 근데 오늘 여러 가지로 뭐 얘기는 많이 나누긴 했는데 쓸만한 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형님이 생각한 쓸만한 내용 도대체 뭐예요? 네. 아니 근데 뭐 여러 가지. 영입한다. 아까 영입했잖아요. 여러 영입한다. 가지 뭐좀 아니 형님이 말씀을 많이 하면 그 쓸만한 얘기. 오늘 말씀이 형님 혹시 아니 좀- 우리가 이걸 한번 확인해봐야 돼. 형님이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기여도랑 형님 기여도를 따져보기가지고 하루는 그냥 형님이 앉아가지고 단독 방송을 해봐요. 괜찮다. 조회수 얼마나 나오는지 보자고. 하고 싶은 말 다 해 형님 다 하고. 한 100만 원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다 해 하고 싶은 거. 그거 괜찮다. 방언하듯이 다 해 혼자. 조국 뭐 수석은 당연히 임명 강행하겠죠. 임명 강행하겠죠. 청문회를 빨리 해야죠. 청문회. 청문회 날짜 잡혔죠. 저는 아니, 이번에는 아니, 근데 아니, 분기점이다. 결단 한번 내릴 수 있다. 임명 안 할 수도 있다? 음. 어우. 저는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기를 어떻게 해도 임명은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00%.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슬퍼요. 아 그렇게 슬픈데 본인도 뭐 그런 일에 이렇게 동의하는 거죠. 흥분해가 얘기한다는 자체가 슬퍼요. 저는 100% 임명된다. 왜냐면 저는 그래도 이 정부가 조국 수석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제가. 청문회 시작하기도 전에 그 조사에서 40 나이를 조금 먹으면 통찰력이 좀 47대 보이는데. 45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거 들어가고 나면 밀어붙일 거예요. 조국을 놓치면 더 이상 카드가 없거든 여기는. 근데- 그러니까 밀어붙일 거예요. 근데 저는 갔을 때 밀어붙였을 때는 제 왜 유시민 생각에는 카드도 있고 저기 이낙연 총리 카드도 있고. 대선 주자에는 총선에서 꽤 큰 낭패 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국이 계속 더 밀어붙이면. 조국이 더 강력한 카드였거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보면 그때 우병우 수석 막 치라고 할 때 전 언론에서 할 때 그때 그 끝까지 안 쳤잖아. 빨리 사과하고 그리고 그냥 나서 했으면. 아니요 옛날에 이게 누가 사단이 있었냐면 벌어졌단 그 말이야. 문창극
총리 후보자 예, 그거 강행할 때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분이 뭐 아주 무슨 뭐 도덕적인 강행 사람이 있다기보다 못했잖아요. 뭐 책이었나요? 뭐 발언 책 아니, 쓰셨나? 교회- 교회에서 근데 뭐 센 발언했어. 그때 사실 이제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아니 뭐 강연에서 한 거 갖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미 한번 그렇게 국민 정서상 딱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박근혜 그때 뭐 대통령 일제 시대가 우리한테 도움이 됐었다고 이런 그렇지, 얘기. 맞아요.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거 비슷한 거 같이 한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다 그 주신 거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되게 밀어붙이고 싶어 했는데 주변에 참모 조직이 어느 순간에 탁 접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지금 현 정부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저건도 안 통하고 지금 현재 보면. 저는 어떻게 조국수 박근혜 정부랑 비교해서, 강행 아. 100%, 120% 된다고 박근혜 봅니다. 정부랑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게 결과를 보여요. 네, 여론이 중요하죠.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왜냐면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조국 속 재산이 50억이 넘는다는 거 대충 정치하는 사람 다 알거든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된 분들 되게 많아요. 많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종진이 형도 선거 나오니까 재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드러나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더 이상 수도 넘어먹기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보면은. 아, 그러던가요? 나뭐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이 무슨 소리예요? 실거래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선거할 때는 실거래가로 등록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아, 승진해 가서? 아. 공시지가를 얼마 넘어야 했더니 되니까. 오, 이 형이 이래요, 이 오야. 형이. 그때 최재성 후보 이렇게 3명 나왔잖아 배현주. 내가 너무 꼴찌할 것 같아서 딱 했는데 내가 1등이더라고. 그래도 야 준서가 동네가 송판대로 좀 있어 보이는 그렇지. 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강남은 돈이 있어야 되고 좀 스펙이 돼야 되고 얼굴도 좀 돼야 되고 이래야 먹혀. 저 조금 부풀려서 최대한으로 실거래가로 하고 막. 아유 별 얘기까지 다 하네요. 예. 하여튼 뭐 나라가 하수상하니 예. 예, 우리 국민이 좀 똘똘 뭉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너무 불안하고 국민들이 좀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좀 우리 국민들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아끼는 모습, 생각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입니다. 오늘 주간 박종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형 근데 재산 얼마씩 줬죠? 9억. 9억이죠. 부엌이면 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아니 강남에서 부엌이 많고 한식값도 안 되는. 아니 9억이 많다가 아니라 나보단 잘 사는 거 이런 데 사람들이. 아니 너보다 잘 살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나 니네 때는 저랑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2억도 안 됐는데 뭐. 왜냐면 형이 방송에 나와서 한 이미지로는 진짜 그것보다 적은 건 이미지였어.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까지는.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애 낼 키우고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런 이미지로 송파에 기자 월급 아파트 하나 받아가지고. 사놨으면 산지. 오금동에 하나 사놨으면 아니 나는 저기 은평 뉴타운인데 우리 애들이 깜짝 놀랐어. 오금동에 아빠 돈 그렇게 많아?